네, 여섯 번째로는 전통시장 상권에 대한 마케팅 분석입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마케팅이 많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전통시장으로 오게끔 하기 위한 전략 첫 번째. 그 다음에 외부에서 그 전통시장이 관광지에 있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유입된 인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경향이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관광지나 휴양지 상권의 마케팅 전략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신에 관광지 상권하고 조금 다른 측면은 전통시장은 어쨌든 이게 옛날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상권이기 때문에 온라인 전략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원들을 위한 온라인 전략이 있지만 내부에 전통시장 근처에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위한 전략은 온라인 전략보다는 오프라인 전략이 아무래도 낫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 안에 있는 뭐 곰탕집이다, 아니면 시장 안에 있는 뭐 요즘에는 시장 안에 막 브런치 카페 이런 것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시장 안에 있는 브런치 카페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수막 같은 거를 통해서 그 주변에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 오면 여기는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프라인 전략들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통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그 쇼핑몰 같이 특수상권하고도 마케팅 전략이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바깥에서 유입되는 사람들, 주차장이라던가 전통시장 입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한테 전통시장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 가게를 와보라고 하는 쿠폰이나 전단지 같은 거를 뿌리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상인회하고 잘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마케팅적인 효과는 나쁘지 않다. 예를 들어서 뭐 롯데몰 아니면은 뭐 저기 현대몰 이런 그 특수상권이나 이런 데서는 보면 전단지나 쿠폰 같은 거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되게 페널티 먹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으로 그런 식으로 못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마케팅 전략이 제한적이지만, 그래서 온라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단골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오프라인 현수막이나 쿠폰이나 전단지나 뭐 이런 것들, 그걸 또 단골 전략으로 확장을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면 당근마켓이라던가 아니면은 맘카페라던가 이런 데를 좀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전략으로 넘어가는데, 온라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리뷰예요. 왜냐하면 이 전통시장 안에 있는 이 가게를 오려고 매장을 오는 사람들보다 전통시장 여기 가야지 하고 와서 뭐 먹을지 찾아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광장시장이라고 쳐서 광장시장이라고 치면 아베베 베이커리, 그 다음에 뭐 육회, 빈대떡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여기는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이 됐네요. 그래서 방문자 리뷰나 블로그 리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경쟁 자체가 되게 적어요. 광장시장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광장시장 안과 그 근처에 있는 매장들만 보게 될 거고, 이 안에서도 카테고리가 나눠지겠죠. 커피, 카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식사, 점심 식사가 있을 거고,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먹을 사람이 있을 거고, 이런 다양하게 나눠지는 카테고리 중에서 아까 이전 시간에 관광지나 휴양지 상권에 말했던 것처럼 여기도 만약에 내가 육회다 하면 광장시장 안에 육회집들이 어떤 마케팅을 하는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뭐 솔직히 미쉐린 가이드 선정이 된 데는 따라갈 수 있는 게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리뷰를 보면은 리뷰가 댓글이 안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리뷰에 댓글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엄청 길게 호소를 해서 이런 전략들을 좀 더 그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전통시장이라던가 관광지 휴양지 상권에서는 되게 관광지 휴양지 상권이 아니라 전통시장 상권에서는 되게 오래된 노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미쉐린 가이드 선정되고 블루리본 선정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 그런 바이럴 전략을 넘어설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내가 비교해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리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오프라인 전통시장은 나이가 드신 사장님들이 많으신 거고, 거기서 내가 그 사장님들 대비해서 온라인으로 비교 우위를 가지고 가려면 리뷰를 많이 달고 체험단을 부르고, 그 다음에 리뷰에 댓글을 많이 달고, 그 다음에 사진을 좀 더 먹음직스럽게, 그러니까 아무리 미쉐린이 달리고 리뷰가 많고 뭐하고 해도 만약에 똑같은 육회집인데 육회집에 나와 있는 사진들이 하나도 없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부촌 육회처럼 매장 사진이나 이렇게 넓게 보이는 사진들이 먼저 보인다, 두 번째. 근데 나는 미쉐린 가이드도 없어. 그 다음에 리뷰도 그렇게 많지 않아. 하지만 리뷰에 대한 댓글을 많이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고, 보여지는 처음의 이미지가 영상으로, 인플루언서를 써서 만든 영상으로 엄청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그 다음에 클로즈업 돼서 와, 여기는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라는 디스플레이의 이미지가 보인다면, 적어도 이런 엄청 오래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가 미슐랭 가이드도 있고 블로그도 엄청 많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엄청 유명한 데네. 아, 여기는 사람들이 몰릴 거야. 만약에 내가 이 가게를 가서 없으면 여기로 가야지. 이런 대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안이 충분히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전략들을 좀 가지고 이런 전통시장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접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런 데 같은 경우는 한번 와서, 외부에서 유입된 인원들은 한번 와서 먹어보면 다시 여기로 오기 위해서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번 가서 너무 맛있는 부산에 있는 자갈치 시장에 있는 횟집을 갔는데 여기 다음 주에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빨라도 한 달 뒤, 보통은 한 3,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더 걸리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맛있게 사 먹은 것들을 추가로 사 먹을 수 있는 그 온라인 쇼핑몰이라던가 아니면은 택배로 주문을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런 전통시장에는 구축이 많이 돼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나 정부 지원 사업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데서 대부분 지원을 해주는 게 온라인 쇼핑몰 구축, 그 다음에 택배비라던가 포장 용기 지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그 조건만 내가 한 6개월 정도만 맞춘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비용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알아보시고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다. 그리고 관광지나 휴양지 상권처럼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그 관광지 휴양지 상권 얘기할 때 커플 단위와 가족 단위가 많은데 가족 단위가 더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가족 단위 쿠폰을 만들어서 가족 단위를 좀 더 비중을 높여서 객단가를 높이게 했다라는 전략 말씀드렸죠.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시장이라서 가게가 좁으면은 사실 어쩔 수 없기는 한데 2인 테이블을 붙여서 4인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내가 커플을 받는 게 낫느냐 가족을 받는 게 낫느냐 이런 타겟들을 내가 지정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 단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 관광지처럼 좀 더 객단가가 높아질 거라는 확신이 들면은 물론 그 전통시장에 가족 단위의 고객이 많아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쿠폰이라던가 이벤트들을 활용을 해서 좀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그 가족 단위가 좀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뽀로로 주스라던가 아니면은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그 이벤트라던가 쿠폰을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통시장 상권에서는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전통시장 근처에 있는 지역 고객들을 잡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기반으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고객들을 잡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부적인 전략 자체를 테이블을 2인 테이블을 여러 개 만들어서 2인 고객도 같이 잡는다던가 아니면은 성수기 비수기를 나눠서 비수기 때의 메뉴와 성수기 때의 메뉴를 따로 구성을 하는 게 또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원들을 쿠폰 같은 걸로 이렇게 유입률을 많이 잡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것들, 온라인 마켓 같은 것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유입된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 정도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